안녕하세요. 메인퍼 검증소입니다. 평소엔 비트코인 매매를 꽤 오래 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만한 심화 내용들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특히 코린이, 즉 코인 시장에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최대한 어려운 용어 없이 스토리텔링식으로 제가 코인 시장에 대한 진실,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알트코인 수천 퍼센트 이런 불장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에 대한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뭐든 상관없어요. 보통 중산층의 서민 투자자들은 저희가 개미라고 부르죠. 이건 알 겁니다. 솔직하게 개미들 중 99%는 돈을 씁니다. 부동산 빼고 주식이나 코인에서 지금 이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미들 중 99%는 돈을 잃고 1%만 돈을 버는데, 자, 이 99%의 개미가 잃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머지 1% 개미가 독식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99%의 개미들 또한 소액 투자자이기보다는 영끌, 대출,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 등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 그 액수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을 봐도 1%의 그 금액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이 99%가 잃어버린 그 손실분을 받을 만큼 또 많지도 않아요. 결국 이 손실분은 먹는 세력이 있습니다. MM이나 증권사, 그리고 거래소가 있고 부동산으로 가면 그 규모가 더 커지겠죠. 쉽게 말해서 돈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돈 많은 놈이 결국 다 먹는 구조입니다. 뉴스도 살 수 있고 가격 차트도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으며 업체도 운영이 가능하고 찌라시도 원하는 대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놈들이 돈 없는 중산층의 자산을 다 먹는 구조라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호재, 악재 이런 거는 다 뒷전이 돼야겠죠.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까지 시즌이 두 번 나왔어요. 2017에서 2018, 2020에서 2021, 2022 초반까지도 볼 수 있겠죠. 자, 첫 시즌에서는 한 2만 불까지 갔었고, 두 번째 시즌에서는 7만 불까지 갔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에서. 우리는 이 시즌을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거예요. 시즌은 중산층의 자산이 돈 많은 놈들에게, 즉 고자본층에게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분배가 조금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즉 이 기간에는, 이 시즌이란 기간에는 기관이나 MM 혹은 고자본층 이런 돈 많은 쪽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이제 써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중산층의 서민들, 즉 개미들이 높은 가격에서 사도록 만듭니다. 이후 중산층들은 높은 가격에서 코인을 다 물려버리면 시즌을 끝내고 대부분들의 중산층이 이제 시즌 중이나 혹은 비시즌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몇 년간은 이제 비시즌이죠. 여기가 비시즌은 몇 년간은 중산층이 노동 수익을 쌓아 올리며 중산층이 살만해지고, 여기 이제 개미들이 살만해지고 개미들의 자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시즌이 나와서 중산층이 열심히 모아둔 이제 노동 수익, 모아둔 자산들을 고자본층에게 다시 또 재분배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중산층이 죽어라 일해서 번 노동 수익이 고자본층에게 재분배되는 구조라니. 이게 현실이니까 결국 이 구조의 반복입니다. 타 자산군의 이제 1900년대도 비슷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언젠간 비트코인 시즌 3도 오겠죠, 분명. 그때도 같은 원리일 겁니다. 중산층의 자본이 고자본층에게 재분배됩니다. 즉 이전 2017, 2018, 그리고 2020, 2021과 같은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려면 전제 조건이 고자본층이 중산층, 즉 서민들, 개미들에게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아야 됩니다. 즉 중산층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시기가 적절히 길어져서 노동 수익으로 자산의 증식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중산층의. 안타깝지만 이게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가상자산의 가치적인 측면은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 투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인 가격 변동, 2017, 2020과 같은 폭등장 같은 시즌의 1차적인 요인은 금리다 뭐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고, 일단 MM, 기관, 거래소 등의 고자본층이 이제 중산층 서민들의 자본을 먹기 위함이다. 이게 1차 요인입니다. 금리도 물론 엄청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1차 요인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금리가 오르면서도
가격 차트가 오를 수도 있고, 금리가 내리면서도 가격 차트는 이제 더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금리하고 가격 차트가 직결적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야겠죠. 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원리랑, 즉 비트코인이 시즌이 일어나는 원리랑 알트코인 시즌이 일어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플러스 한 가지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옛날에 뭐 페이코인, 엑시 등등 막 수백 수천 퍼센트 엄청 높았죠. 이 차트는 이제 엑시 차트인데 굉장하죠. 퍼센트가 6629%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차 요인을 위해 중산층의 자산이 적절하게 쌓여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시즌 시작되기 전에. 그 다음에 추가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관심도와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이런 알트코인 불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걸 예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건 비트 차트입니다. 자, 이 뒤에는 에이다라는 알트 차트인데 여기 제가 세로선을 그어둔 이 시기가 같은 시기거든요. 동일한 시기입니다. 비트와 비교해서 다 같은 날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세로선이. 자, 볼게요. 비트는 이미 대충 시기가 예상이 되죠. 같이 이제 시즌을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2020년에서 2021년 초반입니다. 이미 굉장한 상승을 했죠. 이미 굉장한 상승을 했는데 같이 비트코인이 이제 한 몇 천만 원까지 막 상승을 한 시기에서 이 에이다라는 알트는 그 전체적인 상승을 보면은 굉장히 미비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에이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당시 리플도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서 돌았고 타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들이 오르지 않았어요. 즉 그냥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 상황이죠. 비트코인의 지분율이 오른 상태인데, 즉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비트코인이랑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더 높이 사진 거죠. 그렇게 알트코인의 성장률보다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았으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오르게 됩니다. 도미넌스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알트코인의 성장률보다는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높은 상태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비트코인 성장률이 알트코인 성장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오르는 게 굉장히 비트코인 역사상 큰 성장이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컸었죠. 이 상태가 이미 비트코인의 전저 그 2만 달러를 훌쩍 넘은 상황이었고, 사실 고점과 대비해서도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러한 전제 조건 두 개가 필요하죠. 그 이후에 플러스로 제가 아까 비트에서 설명드린 중산층, 즉 서민들 개미의 이제 노동 수익의 축적으로 자산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알트코인 수천 퍼센트 불장의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 매매를 하라고 보통 추천드리는데, 현물 같은 경우에도 확인 매매를 할 때 저는 항상 도미넌스를 주로 보고 현물을 하거든요. 현물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알트 불장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자, 즉 우리는 제가 앞서 말한 이러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고 매매를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히 누구든지 아는 지표 사용법, 누구든지 아는 파동이론, 누구든지 아는 호재, 악재 이런 걸로 매매를 하면, 저는 아까 이제 개미 99%는 잃고 1%는 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조건 99%의 개미가 됩니다. RSI 과매수 과매도, 볼린저 밴드 역매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혹은 일론 머스크가 어떤 트윗을 올렸다? 절대 안 먹히는 거, 먹히지 않은 거 써보셨으면 분명히 알 겁니다. 장기 방향성에 대한 분석도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코인 유튜버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 이렇게 더블탑으로 이제 시즌 종료가 된다면, 왜 조금 그런 말씀이지만 바지를 벗고 남산타워 가서 춤추시겠다고 한 분 계시거든요. 결국에 이후에 시즌이 재개되지 않고 시즌 종료가 됐죠. 유명한 분이라서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이 매매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 단기 매매는 분명히 잘합니다. 시즌이 언제 시작할지만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시즌 내의 무빙 그리고 언제 시즌이 마칠지 그거는 가격 주도자만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 가격대에 있을 때 46,000이 굉장히 큰 기점이었는데 그때는 가격 회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고요. 잘못되게. 그리고 이제 그냥 단기 선물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복잡한 장기 방향성 분석 없이 그냥 그들이 주는 추세에 편승해서 짧게 먹고 나오는 이제 그런, 혹은 이제 그들이 준 역추세 신호에 편승해서 또 짧게 먹고 나오는, 감수할 손실은 감수하고 챙겨야 할 익절은 확실하게 챙기면서 대수의 법칙으로 통계로 먹고 이제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 겁니다. 알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조건이 확실하게 필요하면은 사실 어느 종목을 사도 오릅니다. 섹션별로 옛날에 NFT 테마나 P2E 테마나 이제 막 그런 게 꽤 있었는데 그건 섹션별로 오르는 차이가 약간 있다 없다지, 결국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알트코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고 실제로 알트코인들이 추세를 타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어떤 걸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섹션별로 그 당시 호재가 많은 거 그런 거 골라서 사시면은 가급적이면 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린이 용어로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고 만든 거긴 한데도 설명이 어려웠지 싶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하긴 했는데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 사실 시장 자체가 만만하진 않으니 거칠게 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공지사항에 비트겟하고 트레이딩 뷰가 이제 같이 제휴 아닌 제휴 같은 걸 해가지고 트레이딩 뷰에서도 비트겟에서 주문을 걸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고 제가 공지를 따로 해드렸었는데 당장은 쓰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API 연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고 주문해서 살짝 오류가 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영상 제작을, 그 기능에 대한 영상 제작을 하다가 제가 급히 멈추고 이제 코인 시장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다룬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게 정식 버전이 아니고 베타 버전이라서 기능 오류로 인한 손실도 사용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오류들이 확실하게 개편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써도 괜찮다고 판단하면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하나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상 매연법 검증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